안녕하세요, 작곡가 드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업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에서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이나 악기별, 파트별로 이제 좀 팁이나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보컬 같은 경우에는 스노 AI로 한번 돌려봐서 보컬도 한번 잡아봤는데 전체적으로는 팝발라드 느낌이고요. 작업하기 전에 저는 항상 먼저 쓰는 플러그인들이 UAD 섀도우 힐에서 마스터링 컴프를 걸고 보통 리미터를 많이 거는데, 이게 처음에 작업할 때는 컴프를 좀 빼고 리미터부터 좀 거는 편이에요. 거기서 이제 프리셋 중에서 라우드, 와이드 앤 오픈을 열고 클립이 좀 안 뜰 정도만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여기 DAW 상에서 볼륨은 낮춰져 있는데 스플라이스나 다른 유튜브에서 음악 들을 때 되게 큰 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걸어놓고 그렇게 좀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들려드리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I know when I see it, I don't need a reason. My heart will tell me if it's real, and it's meant to be. My body can feel it, something like electricity. If you know, you know, and I think you know. Got a feeling in my chest, like a pounding in and out of my breath, and I'm shaking like I'm taking a test, and it's harder to control it. I want it, it's chemistry, and I'm not talking about love, it's chemistry, and I'm not talking about us, it's chemistry, and I'm not talking about us, it's chemistry. It's chemistry, and I'm not talking about us, it's chemistry. 이런 곡인데요. 처음에 작업 시작한 거는 코드부터 좀 올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로 코드를 먼저 들어보시면은 키스케이프만 걸려 있는데, 처음에 그 키스케이프에 이제 전 시네마틱을 제일 많이 좋아하는데, 이게 좀 어두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분위기 잡기에 되게 좋아서 좀 자주 사용하는 악기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캐릭터를 많이 건드는 것 같아요. 컬러 시프트를 계속 움직이면서 톤을 계속 만져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습관이 웬만하면 악기에서 전부 다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오디오 플러그인에서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악기에서 일단 잡을 수 있는 거는 톤은 이런 식으로 다 확실하게 잡아주고, 거기서 이제 캐릭터성을 부여하던가 아니면 다른 악기들과의 조화를 이룰 때 좀 많이 오디오 플러그인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 전까지는 좀 악기 자체 내에서 내장되어 있는 기능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잡아놓고 들어보시면 높은 옥타브로 하나 더 잡아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메인 톤을 잡아주고 그 위에 옥타브 하나를 더 올려줘서 전체적으로 피아노만 치는데 좀 풍성하게 좀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넣을 때 그냥 바로 넣은 건 아니고, 베이스랑 좀 다른 악기를 넣은 다음에 피아노의 미드는 괜찮은데 좀 하이 대역이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옥타브 위로 하나 더 쌓고 음역대를 채워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기타는 녹음을 받았고요. 이제 생톤으로 들어보면은 뮤트로 2번 받아서 더블링을 치고요. 처음에 EQ로 로우를 깎아주면서 초저역 때 필요 없는, 저희 귀에는 안 들리지만 이제 데시벨 확보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튜브테크 CL1B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플러그인 중에 하나인데, 컴프레서고요. 약간 여자 보컬이나 이제 기타에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들어보면서 트래시홀드를 잡아주고, 전체적으로 컴프레서를 많이 걸게 되면은 악기가 이제 진행되는 그 그루브가 좀 많이 손상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그루브를 바꿀 때 사용할 때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원본 소스가 좋다 이러면은 좀 음량의 평균화를 좀 많이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하게 거는 편은 아니거든요. 약간 톤 메이킹 정도로 잡고
마지막으로는 이 SPL 트랜지언트 디자이너를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EQ로 같이 보시면 1.5kHz 어택 부분이거든요. 이쪽 부분을 좀 더 펀치감이 늘 수 있게 좀 끌어올려주는. 그래서 항상 버릇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변화를 체감하는 것보다, 아무리 알고 있는 플러그인이고 사용할 줄 알아도 그냥 최대치까지 한번 쭉 끌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추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곡마다 그 가지고 있는 결과값이 다르다고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웬만하면 프리셋도 잘 쓰지를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과하게 잡은 다음에 세밀하게 조절하면은 좀 더 원하시는 사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I don't need a reason. My heart will tell me if it's real. 네, 여기서 보컬도 들어가자면 먼저 로우 컷 많이 있고요. 특히 근접 효과라고도 많이 하죠. 그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에서 부르게 되면은 저희도 모르는 그 저음이 있어요. 숨소리가 이렇게 그쪽 대역도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히 여자 보컬 분들의 이제 EQ를 할 때는 로우를 좀 깎아줘야 됩니다. 무조건이란 답은 없지만 거의 웬만하면. My heart will tell me if it's real. 그래서 EQ잉으로 로우 깎아주고, 이거는 이퀄라이저인데요. P1C라고 해서 이제 부스트 어텐을 해서 특정 음역대를, 이제 주파수 역대를 상쇄시키기도 하고 증폭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I don't need a 예를 들면은 여기는 8로 되어 있죠. I don't need a reason. 8K 쪽을 My heart will tell me if 올려주기도 하고 and it's meant to 이렇게 be. 깎아주기도 합니다. I don't need a reason. My heart 좀 더 샤하게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좀 조절을 해준 다음에요. my body 컴프로 한번 보컬 컴프로 눌러주고, something like 수도트로 레조넌스 쪽 electricity. 많이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If you know, you know, and I 그리고 think 마지막으로는 저 약간 이게 AI 보컬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 질감 자체가 좀 더 드라이브가 걸렸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운드 토이에서 이제 디캐피테이터를 많이 좀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if you know me, 퍼니쉬를 걸어서 더 me, 세게 갈 수도 있지만, my body can feel it. Something like 이런 식으로 좀 electricity. 드라이브를 많이 조절을 한 다음에 You know, and I 계속 think 들으면서 컴프 값을 좀 많이 조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턴 쪽에서는 전 보통 리버브 딜레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리버브도 좀 따로 주려고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보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캐피탈 챔버를 좀 사용을 했네요. 이게 이제 그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서 음원이 나오고 그거를 리버브로 다시 울린 다음에 이제 그걸 녹음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 플러그인인데, 인터뷰에서 그 아델 그 믹스 엔지니어 분이 썼다는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인가 좀 보컬 쓸 때 좀 여자 보컬이나 이런 좀 중후한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이 보컬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my body can feel it. Something like electricity. 이런 식으로 공간감을 확실히 열어주는 느낌으로 해놨습니다. If you know, and I think you know. 그리고 여기는 기타가 드라이브로 코드를 잡아주고, 이것도 녹음할 때 웬만하면 다 톤을 잡아놔서 아마 프랙탈을 썼을 거예요. 네, 프랙탈로 일단 톤 메이킹을 다 하고 일단 녹음을 받은 다음에 이 이후에 공간계나 이런 식으로 좀 이펙터를 들어가는 편인데, 이건 안 건드려 놨었네요. You know, and I 그리고 여기선 좀 뭔가 뚝 하고 잡혀주는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서브로 같이 깔아주고, 제가 듣기엔 이 보역대가 좀 겹치거든요. 그래서 you know, and I 그 약간의 리턴 말고 한 가지 좀 팁이자면 팁인 건데, 아예 그냥 디케이랑
프리딜레이 믹스값을 올려서 아예 톤값을 이렇게 좀 벙벙하게 해서 웨트한 느낌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톤 메이킹을 위해서. and I think you know. 딱 이 상태로 곡이 좀 어느 정도 원하시는 파트별이 다 나왔으면은 저는 보통 다시 잡아가는 편이거든요. Got a feeling in my chest, like a pounding in and out of my breath. 그걸 다시 빼주고. 그래서 전 많이 볼륨을 많이 내려놓고 안 들리는 악기랑 잘 들리는 악기를 많이 구별하는 편이에요. 처음에 믹스할 때. 지금 들어보면은 제 귀에는 드럼이 좀 많이 크게 들려지고 나머지가 너무 적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은 이 갓 파티클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볼륨을 낼 건지인데, 원하는 질감이 나올 때까지 저는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먼저 볼륨부터 다 쫙 내려보고, 이 상태에서 좀 뭐가 더 튀어나오나? 잘 들리냐 안 들리냐를 많이 고민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귀에는 지금 드럼이 많이 들려서 갓 파티클을 이용하여 좀 더 세츄레이션과 이제 좀 컴프레서를 같이 가고 있는 프로세서인데, 느낌을 잡고 전체적으로 좀 다채롭게 들리면 좋겠다는 게 전 이 곡의 기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타 소리가 좀 많이 커서 지금 걸어놓은 것 중에서 소세지 패트너가 있는데, 이게 되게 옛날 거거든요. 세츄레이터라고 보면 될 정도로 좀 많이 눌러주는, 이 소세지처럼 이렇게 늘어주는 건데, 다다라이프가 만들었는데 그 두 분이 되게 유명한 일렉트로닉 아티스트거든요. 이 자체 소스를 되게 두껍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많이 있어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커서 이걸 좀 줄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에 느낌이 너무 세서 텔릴리안에서 내부적으로 앰프랑 픽업을 좀 줄여주고 좀 더 먹먹했으면 좋겠거든요, 제 귀에는. 그리고 서브도 같이 가준 다음에, 네, 이거는 이제 RC 레터 컬러라서 말 그대로 좀 옛날 소리 나게 좀 질감을 많이 찌그러뜨리는 건데, 뭐 비트 컬셔도 있고 리버브도 있고 노이즈 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디스토션도 있고 마그네틱으로 좀 막 질감 자체나 이런 걸 좀 뒤틀어 버리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이런 느낌도 있는데, 약간 톤 만들 때, 톤 메이킹 때 좀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믹스를 잡으면서 좀 작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거를 다 쓴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을 다 건 게 아니라 작업을 하면서 보통 많이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럼 먼저 썼으면은 드럼부터 먼저 잡아놓고 항상 그 위에서 베이스가 같이 약간 초밥 위에 올려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밥과 이제 생선이 위에 올려져 있는, 살짝 올려져 있는 느낌으로 좀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제 귀에는 좀 좋아서, 물론 곡마다 다르지겠지만요. 그 위에서 이렇게 해서 좀 인스를 많이 작업을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보컬이 얹어졌을 때도 또 그럼 다시 좀 잡으면서 밸런스를 많이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역대, 중음, 뭐 미드, 하이, 로우 이렇게 해서 잡아 놓았을 때, 하이는 어떤 악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같이 쳤을 때 여기서 뭐 하이에서는 이 크래쉬가 어떤 느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계속 상정하면서 작게도 들어보고 크게도 들어보고 뽑아서 휴대폰으로도 들어보고 좀 자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쪽에 좀 페이버릿에 제가 좀 많이 해놓는 편인데, 오토필터, 내장 이펙트죠. 보통 빌드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빌드업 말고도 이 톤의 EQ잉을 떠나서 좀 먹먹하고 몽글몽글한 소리가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그냥 필터로 그냥 냅다 걸어버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팬, 트레몰로, 이게 또 업데이트 되면서 트레몰로 기능도 생겼는데, 보통은 트레몰로 패닝을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뭐 스네어 같은 경우나 하이단에 있는 좀 탑 루프들을 보통 이제 오토 패닝으로 만들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느낌으로 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도
보통 기타에서 많이 쓰는데 코러스 기본이랑 UAD에서 나온 스튜디오 디코러스 이렇게 두 개를 좀 같이 쓰지는 않고요. 웬만하면 따로따로 이제 좀 색깔마다 다르게 쓰는 편인데 들어보시면은 첫 번째 그냥 코러스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들었을 때 되게 컨츄리나 이렇게 교회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 디코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깔끔해요. 위성만 그냥 살짝 번진 느낌? 비틀어진 느낌? 그래서 보통 기타 그룹이나 아니면은 드럼 룸헤드 쪽에 가끔 걸어가지고 좀 더 위상을 넓혀줘서 좀 뒤로 가게끔 만들어 줄 때 약간 항상 전 작업을 할 때 좀 약간 추상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 여기서 어떤 이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를 좀 더 몽글몽글하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오토 필터를 이제 좀 걸어줘서 이런 몽글몽글하면 좋은 것 같아. 이 위에는 좀 뭐 부셔지는 듯한 뭐 고음 아니면 뭐 샤르르르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딜레이를 걸고 뭐 리버브를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머릿속으로 들으면서 여기서는 좀 더 추상적으로 뭐 여기서는 좀 더 꽝 하는데 좀 더 움푹 패인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뭐 트랜지언트를 올려준다든지 뭐 서브를 더 깔아준다든지 그냥 답을 정해줘서 무조건 컴프 걸어야 된다 EQ 걸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더 자주 사용하는 게 기가레츠에서 나온 미드사이드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메이저인데요. 제가 딱 이메이저는 거의 두 개만 쓰던 것 같은데 하나가 S1 이메이저고요. 웨이브즈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그냥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너무 유명한 플러그인이죠. 말 그대로 소리를 좀 더 넓게 가져가는 건데 이것보다 저는 좋아하는 미드사이드인데요. 보시면은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냥 미드랑 사이드예요. 가운데랑 사이드 두 개를 이제 볼륨 값으로 조절해 가지고 위상을 넓혀줄 수가 있는 건데 And I'm shaking like I'm taking a test. Breath. And 예를 I'm shaking like 들어 I'm 이렇게 미드를 올려주고 breath. And I'm shaking like I'm taking a test. 반대로 뮤트에서 사이드만 이렇게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언제 쓰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전 보통 보컬도 그렇지만은 드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베이스랑 그 드럼 같은 경우에 모노를 작업할 때 제일 많은데 사이드에 있는 스네어나 공간계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이드로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드를 사용 안 하고 약간의 좀 더 어울림? 뭐 되게 킥이랑 베이스가 너무 세다 보면 뭉개지는 경우도 있고 사이드 체인으로도 이제 해결이 안 될 때는 보통 이렇게 위상을 아예 그냥 나눠줘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스테레오 믹서에서 이제 넓혀지는 강도도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를 더 확실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사이드거든요. 전 지금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 된 환경으로 봤을 때는 되게 둥글게 들려요. 사이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래서 좀 더 엄청 크게 들리죠. my breath. And I'm shaking like I'm taking a test. And it's harder to control it. I want it. 그래서 보통 이렇게도 사용하고 아니면은 프리셋으로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큐 번들은 진짜 거의 매일매일 그냥 버릇이죠. 여기서 그냥 프로부터 치고 웬만하면 다 쓰는 것 같아요. 특히 4도 나왔지만 저는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 3에서 일단은 좀 기초 색채를 잡고 EQ이나 MB로 이제 멀티밴드 컴프레서죠. 여기서 잡고 제가 항상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먼저 부스트를 해요. 부스트를 해서 그 음역대를 찾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요. 이거를 내렸을 때 Q값이랑 조절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좀 정리정돈이 했다 이러면은 같이 들으면서 다시 Out of my breath. And I'm shaking like I'm taking a test.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좀 더 올려주고 Like I'm pounding in and out. 근데 올려서 그대로 하면 그냥 다시 지워주고 저는 항상 뭔가 조금 했다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바꾼 다음에 아니면 그냥 말고 다른 것에서 해결할 수가 있나 라고 해서 계속 열어두는 편인 것 같아요. Like I'm pounding in and out of my breath. And I'm shaking. 거의 보통 딜레이는 에코보이도 많이 사용하고 에코보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평소 딜레이보다는 특이한 딜레이들이 되게 많아요.
자체적으로 좀 뭔가 그레인 사이즈를 건드는 것 같은 느낌도 되게 많아서 사용하는 편이고, 에코보이 아니면 크리스탈라이저 사운드 토이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거는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글자글한 뭐 약간 되게 샹들리에가 완전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원본 소스에서 먼저 색채를 잡고 특이성이나 캐릭터성을 오디오 플러그인을 통해서 같이 도와주는 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냥 제가 좀 많이 쓰는 편이어서 플러그인들을 좀 댓글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플러그인 보통 어떨 때 써요? 라고 좀 댓글도 적어주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답글을 달게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플러그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 건데 왜 같은 컴포인데 뭐 이런 거 쓰나요? 이런 거 쓰나요? 왜 다 다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수업이나 이제 작업할 때도. 근데 저는 그 플러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명드릴 플러그인 너무 많은데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차차 뭐 이렇게 가도록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보컬에서 가장 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프로 Q3로 이제 저는 EQing 4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P1C로 일단은 그래픽 큐로 잡아줘서 보컬에 이제 좀 음역대나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뒤에 튜브테크 CL 원비로 이제 평균적인 음악을 잡아주고, 그리고 보컬로 사용하는 이제 디케피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로 이제 보통 다 거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에서는 뭐 기타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질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컬은 보통 가장 많이 쓴 게 이거고요. 또 리턴 값으로 캐피탈 챔버 를 리버브로 좀 많이 채용을 하고요. 아니면 렉시콘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더2를 제일 많이 잡는 것 같고요. 레조넌스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그 이후에 색채 줄 때는 아시 이렇게 레트로 느낌이나 좀 질감 자체를 살짝 어그로뜨리고 싶을 때 많이 사용은 하는데, 항상 팁이 이건 바이닐 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거든요. 이 트랙의 자체만 걸리는 게 아니라 들어보시면은 이 노이즈가 쫙 깔려 있어요. 여기서도 깔려 있고 뒤에서도 깔려 있고. 그래서 항상 노이즈도 같이 사용하실 거면은 꺼주시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노이즈만 빼던가. 다음은 피아노 같은 인스인데요. 인스는 거의 보통 프로큐랑 그 멀티 프로세서 아까도 설명드렸었던 파티클인데, 이게 컴프랑 리미터랑 같이 있는 건데 트랜지언트 쪽도 관여를 해줘가지고 세츄레이터랑 자체적으로 되게 소리를 두껍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깔끔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EQing으로 멀티밴드로도 잡아주고. 그래서 저는 되게 빈약하던가 아니면은 좀 이런 식으로 레이어링을 하는 소스들은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잡아주면서 그 두껍게 하는 두께를 좀 늘려주는 편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톤마다 다른데요. 뭐 라인 때는 기타릭도 사용하고요. 물론 기타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프리셋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하다가 가끔 이런 뭐 라움이라든지 그레인 딜레이가 많이 침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귀 아프고 그런 거 꺼주면서 찾아보면은 톤도 되게 이쁜 것들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플러그인 세세한 설명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게 답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플러그인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떠나서 일단은 팝발라드라는 장르 특성상 제가 사용하는 플러그인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다른 장르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어떤 플러그인이나 뭐 추천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른 장르로 한번 댄스나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곡가 드비였습니다.